최근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선임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고 강력히 해명했습니다. 축구협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협회는 여론의 비판을 받으며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눈에 띄었습니다. 회장 정몽규의 후보자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겠다고 미리 밝혔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다는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은 조금 더 복잡하고 감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감독들과 유럽에서 면담 일정을 순조롭게 잡아가는 동안 홍 감독은 인터뷰에서 협회를 향한 부정적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그의 면담 성사 가능성을 위태롭게 했기에 협회는 서둘러 그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홍 감독이 프레젠테이션을 거치지 않은 이유 또한 명확했습니다. 국내 감독들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축구 철학 등은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약 국내 감독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홍 감독이라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에서는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질문과 요구를 던지는 방식만으로는 진실된 평가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설명들로 여론의 지적에 대응하며 특혜 논란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주호 위원회의 폭로가 사실이라는 것을 축구협회의 대응이 오히려 입증해버렸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체부 감사가 시작되니까 부랴부랴 머리를 굴리는 게 고작이거냐? 팬들은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특히 외국 감독 선임 과정의 복잡함을 감안하면 홍명보의 선임이 단지 그의 인생이 늦은 저녁 직접 찾아가 부탁한 것뿐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주호 위원을 협회가 밀어주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철학이나 비전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면담 후에도 그를 감독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왜 외국인 감독으로 갈아탈 예정이었다는 설명도 아직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팬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죠. 핵심 이슈는 홍명보 선임이 날치기 여부였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으니 팬들의 반응은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여론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던 협회는 문체부 감사 확정 이후에야 서둘러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이는 팬들에게 더욱 치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글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산 1000억 단위의 조직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니 더 짜증난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축구협회의 어처구니 없는 반박은 여론을 더 악화시키기만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행동 하나하나가 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최근 해외 일정들을 살펴보면 업무 효율성이 극히 낮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축구 철학뿐만 아니라 일머리도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상적인 경기와 전략적 선택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주기보다 그의 결정들은 오히려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해외 코치진을 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선수들과의 면담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들끓는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최대한 해외에서 시간을 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그가 정말로 선수들과 대면했는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홍 감독은 해외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한 장의 사진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 감독이 가장 먼저 면담을 했다던 손흥민이 최근 SNS 글을 올렸는데 홍 감독에 관해선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다시 모든 구성원과 함께 특별함을 느낀다고 밝히며 즐겁고 치열하게 프리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질 한국과 일본에서 팬들과 만남을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다가올 프리시즌 일정에 대한 기대감만 드러냈습니다. 이 평소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는 손흥민의 성격상 이러한 반응은 그만큼 영양가 없는 면담이었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민재, 이재성, 그리고 황인범과 서령우,
홍 감독과 면담했던 선수들 모두가 한 장의 사진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축구협회가 와야 되는 지금까지도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 귀국하기 전 홍 감독을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최근 유로와 코파 아메리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여러 유능한 감독들이 새로운 계약을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홍 감독을 교체한다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보다 더욱 매력적인 사령탑을 맞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홍 감독의 유럽 핵면담 역시 이런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실제로 이재성이 소속된 마인츠의 한 관계자는 홍 감독이 많이 지쳐 보였다. 면담 보고서 내부 관계자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전하며 홍 감독이 절박해 보였고 선수들과의 만남 자체가 밝은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최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감독은 모든 선수들과 면담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명확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홍명보 감독의 무능을 재차 증명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는 선수들의 개선점을 분석하거나 전술적 변화를 조언할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직접 몸 상태를 체크한다고 해서 대표팀의 운명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유럽 투어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감독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호소였습니다. 감독은 대표팀 승선이 확실시되는 인물들을 만나 본인의 입지를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의 계획은 완전히 어그러졌습니다. 손흥민은 전국민적 지지를 받는 인물이었고 그와 다툼이 있었던 김민재와 이강인을 향한 여론도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아직도 당시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흥민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순간부터 홍 감독의 미래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미래 속에서 그의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서둘러 감독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뿐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홍 감독을 지지하지 않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비밀이 드러나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홍 감독은 무려 4번이나 부정 채용에 연루되었던 인물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자격이 없던 홍명보 이사는 지도자 강습회에 특혜로 참여했고 겨우 3주 만에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대표팀 코치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때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코치가 단순히 보조 지도자로서 지휘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불과 몇 주의 수업만 듣고도 국가대표팀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결국 독일 월드컵에서는 감독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단 9개월 안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의 승진 속도는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았지만 그 뒤에는 윤리적인 문제들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협회가 1년에 2번 열리는 1급 지도자 강습회의 하반기 일정을 앞당긴 것입니다. 당시 협회는 하반기 신청자가 많아서 인원 배분 차원에서 일정을 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때 베어베코가 출범하는데 여전히 1급 지도자 자격증이 없어 무자격 논란에 휩싸인 홍명보 코치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모르는 팬들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올림픽을 7개월 앞두고 세계대회 출전권을 꾸준히 따내며 어린 선수들을 소신 있게 이끌던 조동현 감독이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 빈 자리에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홍명보 감독이었습니다. 런던 올림픽 결과가 좋아서 그나마 묻혔지만 당시에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국가대표팀 사령탑 자리를 꿀꺽한 사건입니다. 사실상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늘 해오던 대로 받아먹은 것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여론의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며 사태가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그런 배경 속에서 홍 감독에게 절대 지지를 보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손흥민의 지지를 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오늘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여정은 밑바닥에서 시작해 온갖 악조건을 군말 없이 극복하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특히 하나로 감독직에 오른 홍명보 감독의 부탁을 손흥민이 쉽게 들어줄 리는 만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홍 감독의 자격이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가 생략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축구협회의 정관제 122조 1항에는 각급 대표팀의 감독과 코치, 트레이너는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에 따라 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이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홍명보 감독이 계속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계속된 변명과 비합리적인 결정들로 인해 축구협회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현재 팬들의 시선은 이제 문체부가 어떤 방향으로 칼날을 휘두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정몽규 회장의 비리를 폭로한 충격적인 이메일 사건으로 큰 파장을 겪고 있습니다. 그날 축협의 모든 직원들은 자신들의 메일함에 도착한 낯선 이메일을 확인하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단순히 익명의 발신자가 보낸 것이 아니라 정몽규 회장이 연루된 수많은 내부 비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팬들과 언론 모두가 궁금해하던 의혹들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메일 내용에는 몇 가지 쇼킹한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추측만 무성했던 각종 부패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두고 정몽규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뒤에서 조종하는 또 다른 인물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채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축구의 열기가 가득한 이 시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랜 시간 동안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왔지만 이제 그 한계에 다다랐다는 내부 의견이 모였습니다. 부처는 결국 축구협회 운영과 관련된 부적절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축구협회는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정치적 독립성을 주장했습니다. 협회 측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피파로부터 징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월드컵 출전권을 잃을 위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발언을 두고 협회가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팬들을 볼모로 삼아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축구 팬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명보와 함께 월드컵에 나가면 조별 예선에서 3전 전패를 피할 수 없다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월드컵 출전에 만족하지 않고 썩어빠진 축구협회를 개혁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축구가 새로운 길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한편 국내 한 축구 매체가 축구협회 내부 인사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한국 축구계는 큰 파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여러 해 동안 한국 축구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지만 그 실력과 지식이 얼마나 얕은지 들어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재야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단순히 축구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모르고 있다. 축구 관련 행사에 나타날 때마다 그는 거의 재앙 수준이다. 부산 아이파크 구단주로서의 프리미엄도 있지만
팀은 여전히 2부 리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가 고려대 출신 거수기만 채용해 쓴다는 소문도 있더군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협회를 올바르게 이끌 수 없는데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외국인 감독 영입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감독 한 명도 제대로 영입하지 못하는 상황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정몽준 회장 이후 한국 축구 행정을 이끌어온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축구계를 뒤흔든 여러 변화 속에서 조중현 회장이 잠시 그 자리를 맡았지만 2013년부터는 다시금 정몽규가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한국 축구를 이끄는 동안 그의 지도력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제야 축구인은 감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몽규가 다시 회장이 되어선 안 됩니다. 위기 때마다 그는 책임을 피하며 다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왔고 그 결과 협회의 조직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의 비판은 거침없었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버전은 문장 사이의 구분이 명확해져 가독성이 높아졌습니다. 구도점을 적절히 사용하여 문장을 구분함으로써 내용의 흐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콘텐츠에 구도점을 추가하여 문장 구조와 가독성을 높인 버전은 아래와 같습니다. 쟁하기 별표만 별표하고 도와주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내가 축협에서 근무할 때는 모두가 하나같이 협력하며 일했죠. 그리고 지난 7월 16일경 한 직원이 정몽규 회장을 비판하는 글을 이메일로 전 직원에게 돌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이메일 내용이 언론사에 제보되면서 공개되자마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수많은 팬들과 관계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몇몇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기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용의 90%가 정확한 사실이에요 라며 증언자의 말을 인정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내부의 갈등과 불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축협의 전 직원이었던 씨는 자신의 이메일에서 정몽규 회장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규 씨의 행보에 의문을 품고 왜 축구협회 회장 자리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또한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씨는 이렇게 운을 띄우며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생생한 장면들을 그려냈습니다. 그는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다. 제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일화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치 하나하나 열거하듯이 정 회장의 경력을 설명하며 이야기 속으로 독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축구협회 여러분들이 이런 회장 밑에서 겪어야 할 일들은 이미 밖에서도 명확히 보입니다. 주장한 BCN이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유소년 축구 발전 관련 勋장의 PPT를 준비해서 발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몽규 씨는 그중 10%도 이해하지 못했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밀실에서 소수와 함께 결정권을 행사하고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려 하면서 협회의 기능은 점점 마비되어 갔습니다. 실무자들은 매일같이 뛰어다니며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알아내야 했고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지시들을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져 실무자들의 고충은 끝없이 쌓여갔습니다. 박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뻔히 보입니다. 말하며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감정적이고 강렬해졌다. 어려움을 토로하며 그는 한국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 정몽규 회장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무의 윗부분이 병들어 있으면 뿌리에서 아무리 해도 꽃은 피지 않습니다 라고 절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능력 있고 한국 축구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 절대로 사직하고 이직하지 마세요 라고 외침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똥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고 하지만 모두가 피하기만 한다면 현실은 결코 바뀔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야 축구인들과 협회의 전현직 직원들도 이 목소리에 공감하며 대한축구협회는 이제 개혁의 벼랑 끝에 있다고 말합니다. 정몽규 회장은 10년 넘게 조직을 이끌어왔지만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물러나는 게 맞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네 번째 연임을 노리고 있어 불만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조직의 미래를 놓고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했고 다양한 목소리가 교차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협회를 개혁하고 더 나은 아이디어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몽규 회장 체제에 대한 비판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 대학 출신 축구인들이 주로 회장 밑에서 일하며 협회를 좌지우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려대 출신 인사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파벌 형성이 심각하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반대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진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홍명보 감독을 국가대표팀 새 감독으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유는 수용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정혜성 위원장 역시 고려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홍명보 감독을 국가대표팀 새 감독으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는 기술총괄이사 이임생입니다. 놀랍게도 그도 고려대 출신입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된 인물들 사이에서 권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들립니다. 한편 일부 팬들은 홍명보 감독이 갑자기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추인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홍명보를 정몽규에 추천했다가 거절당한 후 사임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홍명보가 추인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다는 주장은 축구 내부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죠. 이런 상황에서 한 축구인은 정몽준 전 회장이 여전히 축구협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울산 현대 감독으로 임명된 것과 이번 국가대표팀 감독 임명이 모두 정몽준의 힘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그 배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주장을 접한 몇몇 축구 팬들은 2002 월드컵에서 성공을 이루어낸 정몽준의 업적은 인정하지만 아직도 축구협회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동생 정몽규를 조종하는 인물이 바로 그였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2002 월드컵 세력이 이제는 한국 축구를 망치는 적폐 중 하나로 변질되었다는 분노와 함께 문체부가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하여 이러한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